일본이 어제 사실상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여행 경보도 상향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중국 구매 제한에 들어간 오늘 약국에선 구매 제한 지침 등을 두고 소비자와 약사 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거 두 개 사는 거 정말 힘들어요. 가격은 내리고 생산량은 늘리라는 정부 독촉에 마스크 생산업체는 탁상 행정이라는 탄식입니다. 논란을 낳은 마스크 요일 오브제의 대리 수령 범위는 고령층, 아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분당과 대구병원에서 각각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차단이 제3차 대유행으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효원 권고에도 운영을 이어가는 학원이 전국적으로 절반을 넘어서자 다음 주부터 효원을 하지 않는 학원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강제 효원 조치에 들어간 셈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대구 경북 지역 현역 의원 6명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며 대대적 물갈이를 현실화했습니다. 4선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갑에서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본이 어제 사실상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자 우리 정부가 어제 즉각 심야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서 조금 전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일본의 조치에 단순 방역 문제가 아닌 비우호적인 외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이착륙 공항도 제한하겠다는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취재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채연 기자, 외교부 발표 내용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외교부가 조금 전 일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일 양국의 비자 면제 협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이라 일단 일본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기존 비자는 9일 0시부터 무효화됩니다. 비자 면제는 상호적 조치이기 때문에 어제 일본 조치에 맞대응 성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합니다. 비자를 새로 받으려면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또 일본인에 대해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는 중국인들에게 취하던 조치입니다. 다만 일본인들이 입국했을 때 14일을 격리시킨다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측도 어제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외무성과 한국 정부 양쪽을 설득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조치는 비우호적일 뿐 아니라 비과학적이라고 항의했는데 한일 관계는 당분간 냉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렇게 한일 양국이 감정 섞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하루 간격으로 주고받으면서 두 나라 사이의 민간 교류가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작년 지소미아 파기 사태로 일본이 부품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되돌아보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일본은 오고 가는 사람도 워낙 많고 또 3대 교역국이기도 해서 우리 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한국에 갔다가 일본 입국이 금지될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출산하려다 일본에서 출산하겠다는 글도 보입니다. 집사람이 일본 사람이라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조치들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4월 새학기를 앞두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들어오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유학생들이 길어지게 되면 비즈니스 하신 분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를 증명하는 방법들을
사태가 장기화될 거란 우려도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파장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토 후생 노동상은 이주 대기는 강제성이 없고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했고, 스가 관방장관은 입국자 규제 조치는 전문가 회의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류가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일본은 어제 한국과 함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138개 나라가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중국인 봉쇄를 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우리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은 걸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 중국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다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지난 2일 기준 138곳입니다. 접경을 맞댄 14개 국가들 가운데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 12곳이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중국 주변에 위치한 나라들 가운데 입국 제한 조치를 안 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과 부탄,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해 중국 입국자가 전년보다 80%나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根据申报来严格排查这个有没有症状，有没有在14天内。 중국 내 강제 격리 상태인 우리 국민은 지난 5일 기준 860명. 전 세계 격리자 1,200여 명 가운데 70% 이상이 중국에 발이 묶인 셈입니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사전 통보도 없었던 중국의 강제 격리와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대사를 초치, 즉 불러서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 와중에 외교수장 강경화 장관이 나라 안팎에서 연일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를 취한 나라들을 방역 후진국으로 지칭하더니 지난달 국제보건기구 사무총장을 만나서는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줄고 있는 한국에서 고무적인 조짐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the time to give up. This is not a time for excuses. This is a time for pulling out all the stops. 테드로스 총장은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을 지원할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테드로스 총장을 만나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나라를 돕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추진하냐는 지적에 외교부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협력 제안과 답신 성격의 김정은 친서가 오간 상황을 감안하면 대북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동 방역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자체가 바로 거기에 대한 화답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북한이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 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의 친서는 도움이 필요한 걸 어필한 것이라며 북한은 코로나 진단 키트가 부족해 제3국을 통해 구입에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의 갑작스런 입국 제한 조치에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 조치를 내놨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일단 궁금한 건 그동안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뭘 했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요 대상 외교국 관계자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항의 전화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실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사전 예고도 없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감금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여객기가 향하고 있는 와중에 입국 금지가 돼서 이 비행기가 회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요, 이 한국인 입국 금지를 내린 해당국 외교 장관들이
하루속히 상황이 정상화돼서 이 제한 조치를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왔다고 하기도 하고 또 입국 금지 조치는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의 투박한 조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사실상 입국 금지를 시키면서 이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일본의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는데 일본의 조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부는요, 그동안 일본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지 않았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비우호적인 외교 조치라는 것입니다. 자, 강경화 장관의 말처럼 이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한 나라들이 이 대부분 방역 능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 일본의 경우는 그 논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자, 아베 행정부가 일본 국내적인 사정 때문에 비과학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고 이에 따라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과학적이고 비우호적인 외교 조치, 그러니까 최근의 한일 관계와 관련한 일종의 감정적 조치였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해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등을 두고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베 총리 역시 떨어진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듯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자, 우리 정부도 이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마스크 대란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와중에 자, 일본이 저렇게 나오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한 걸 두고 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만 그 반대의 경우, 즉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건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할 말을 못하고 있다. 이 점도 분명히 지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중국의 이 타이완성을 제외하고는 현재 총 26개 성시 가운데 이 절반을 넘은 14개가 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 이런 과도한 조치에도 우리 정부는 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맞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외교는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고 또 지금은 방역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문제들이 방역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사실상의 마스크 배급제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은 약국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한 사람이 마스크 2장씩을 살 수가 있는데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오늘은 지침을 잘 몰라서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서울 시내 약국들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역삼동의 대형 약국. 사람들 손엔 번호표가 한 장씩 들려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마스크 수급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들은 오늘도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살 수 있는 마스크는 한 사람에 2장.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분증 확인하고요. 고령의 약사는 중복 구매 방지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거 작동이 늦게 나와가지고 그걸 와야 돼요. 와서 해야 돼. 제가 지금 못해요. 신분증 검사가 부실한 탓에 인접 약국에서 중복 구매도 가능했습니다. 일주일에 2개밖에 안 돼갖고. 신분증을 두고 오는 바람에 발길을 돌린 시민도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신분증이 꼭 필요하단 말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분께 양보하고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다행히 마스크를 손에 넣었지만 부족한 물량에 아쉬움도 컸습니다. 몇 시간씩 줄 서갖고 다섯 개 사는 것도 너무 적은데 이거 2개 사는 거 정말 힘들어요. 사실상의 마스크 배급제 시행 첫날. 현장에서의 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약국은 약국대로 또 시민은 시민대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어린이도 노약자도 예외 없이 직접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도 큰 문제인데 약국들은 마스크 때문에
다른 일을 아예 못하겠다며 마스크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대구에 있는 한 약국입니다. 이곳에선 오늘 마스크를 한 사람당 5개씩 팔았습니다. 할당받은 마스크가 5개씩 포장돼 온 겁니다. 위생이 중요한 것 같아서 비닐에 따로 소분해서 팔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위생장갑을 끼고 다시 포장해 판매하라는 공고를 냈지만 현장에선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합니다. 소형 약국의 경우 마스크 때문에 기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스크 판매 자체가 저희한테 손해거든요. 대책도 없이 전산 입력해라, 2장으로 팔아라, 딱 이런 지침만 내고. 시민들은 정부의 대리 수령 금지 방침에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미성년자와 자택 요양 중인 환자까지 직접 신분증을 들고 마스크를 사러 나오는 건 비현실적인 지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제가 가서 거기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서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노인이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 SNS엔 일선 약사님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아예 마스크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더 늘리라고 독려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생산 물량은 더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연상 기자입니다. 치과용 덴탈 마스크를 생산하는 이덴트가 돌연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이자 반발한 겁니다. 업체 대표는 조달청에서 생산 원가의 50% 정도만 인정해주고 일일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수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공적 납품 물량을 확대한 데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원자재가 틀리고 부자재가 틀려요. 정부에서 단가 계약을 해버리니 물건을 더 이상 생산을 더 하겠어요? 이미 전력을 다해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생산 설비를 누가 돌리냐? 사람이 돌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지금 거의 2달 근무했어요. 생산 설비를 늘리려면 수개월이 걸리는데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중국산이라서 수입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수입이 못 들어오잖아요. 기획재정부는 업체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호소는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터가 꼭 필요한데 일부 필터 중개업자들의 소위 갑질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필터를 공급할 때니 만드는 마스크의 일정 부분을 넘겨달라는 식의 부당한 요구가 많다고 합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20만 장을 찍어내던 마스크 생산 장비가 일주일째 멈춰섰습니다. 원재료인 필터를 공급하는 중개업자들이 생산된 마스크 100만 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왔고 이를 거부하자 필터 공급이 끊겨버린 겁니다. 필터가 5,000kg가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중심무리에서 얼마를 주겠다라는 거, 얼마 마스크를 몇 개를 달라는 그걸 흥정한 것 아니에요. 다른 곳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 필터 중개업자가 마스크 생산업체에 요구한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필터를 줄 테니 생산된 마스크의 절반을 내놓으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중국산 필터 공급이 끊긴 뒤 일부 중개상이 국산 필터 유통을 틀어주었고 원재료를 무기로 마스크를 싹쓸이한 뒤 국내외에서 비싼 값에 팔아치우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기들이 갖고 나갈 수 있는 물량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갖고 잘 갖고 나갈 테니 조건을 맞춰라 이거죠. 필터 중개상의 갑질에 멈춰선 공장이 늘면서 이들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던 곳들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 장도 못 받았어요. 한 장도 못 받고 돈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국내 필터 생산량을 한 달 안에 23톤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왜곡된 유통구조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 부족으로 난리가 나자 정부가 뒤늦게 수출을 막고 집중적인 매점 매석 단속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정작 밀거래 현장을 신고했더니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또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신고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인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SNS 채팅방. A씨는 여기서 마스크 100만여 장 밀거래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6일 저녁 8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가 아니라며 식약처 매점 매석 신고팀에 연락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안 되면 이게 세 팀을 다 놓칠 것 같은데. 움직이 여기 없어요. 이게. 일일이 신고하세요. 일일이 신고하시라고요. 우리. 식약처에 전화했더니 다 이제 계산 나가서 안 계세요. 내일이나 이거 좀 시간을 조금 끌어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가고 다시 식약처와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모두 안 받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급하게 112에 걸자 관할 파출소를 연결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 있는 대로 이동을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서 그 차 뒤쫓아가면 바로 현장 잡으실 수 있으니까. 첫 신고 4시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판매자는 이미 자리를 떴고 현장에 남았던 구매자만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미수범.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 왜 일을 이렇게 치워가지고 이거 어제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그 이후 대구와 광주 등에서 벌어진 마스크 밀거래 현장도 신고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예, 정확한 위치 가능할까요? 이틀 전에 네. 저희 경찰에 신고하신 거 있으시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정부가 매점 매석 단속을 선언한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속하지잖아요. 어디 있는지 어떤 인성 착인지까지 제가 신고를 했으면 미행을 하든 해가지고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에 대해 해당 부처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출동해서 다 조치하고요.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뭐가 저렇게 많으니까요. 그때 인력은 한정돼 있으니까 뭐. 검찰은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들의 사재기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 상황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 시각 저희가 전해드릴 때 확진자가 6,088명이었는데 지금은 6,59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72%가 신천지 등 집단 감염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경기 분당 재생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9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 차단이 제3차 대유행으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분당 재생병원 상황부터 전해드릴 텐데 해당 병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안심병원으로 지정돼서 감염 위험이 없다고 자신했던 곳입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 보도 보시고 이런 안심병원까지 바이러스에 잇따라 뚫리는 이유 짚어드립니다. 병원 앞에 진료 중단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병원에 못 들어가는 보호자들이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퇴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퇴원을 하나요?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가 안 받아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경기 성남의 분당재생병원이 폐쇄됐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등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 의료진 170여 명도 병원 앞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확진을 받은 두 환자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이 병원 8층 81병동에 입원했던 폐암 환자들입니다. 이 두 환자는 확진 판정 나흘 전인 지난 1일 각각 딸꾹질과 무기력증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응급실에서 두 사람이 2m가량 거리에서 마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두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 2명, 조무사 3명, 보호자 1명과 병원 내 또 다른 폐암 환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구체적인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지금 CCTV를 통해서
모든 의심되는 구역에 대한 지금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직원이나 환자분들에 대한 검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추가 검사자 200명 중 확진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분당 재생병원은 국민안심병원으로 이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해서 진료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당 재생병원 확진 환자들은 당초 호흡기 증상은 없었고 폐암 등 기저질환만 갖고 있어서 일반 환자로 분류됐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결국 지금 안심병원이 취하는 동선 분리 진료로 감염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유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인 분당 재생병원에서 먼저 확진을 받은 환자 2명은 응급실 방문 당시 호흡기 증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병원 측은 이들을 다른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 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서 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양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하는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의 동선을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해 접촉을 차단시키는 병원입니다. 지난달 24일 전국 46개 병원이 처음 지정된 이후 지금은 290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울산대 병원에 이어 이번 분당 재생병원까지 국민안심병원마저도 잇따라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갖고 코로나19를 의심한다고 하는데 딸꾹질을 어떻게 의심했겠으며 확실하게 이제 감별해서 격리 분리하기에는 좀 미흡한 제도죠. 아예 호흡기 환자 전담병원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대구 문성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병실 폐쇄나 외래 진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오늘 확진자 10명이 추가됐습니다. 병원발 집단 감염 계속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층 규모의 대구 문성병원입니다. 병원 정문에 전화 상담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주변에선 방역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24일 이 병원 주차관리요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0일 만에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간병인이 각각 1명씩 확진됐고 환자 3명과 문성교회 관계자 3명 등이 계속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병원 측은 첫 확진자가 입원해 있던 8층만 폐쇄하고 나머지 층은 방역만 한 채 정상 운영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직원들 병원 폐쇄하고 직원들이 없으면 이 환자들 누가 보는데요? 병원 측은 보건소 측과 상의해서 내린 조치라고 밝혔지만 보건소 측의 설명은 다릅니다. 권한이 완전히 뚜렷하게 확진자 발생되면 무조건 폐쇄 명령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확진자 115명이 무더기로 나왔던 청도 대남병원의 노인 요양병원에서도 확진 환자 3명이 오늘 또 확인됐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 92명 가운데 91명은 천안과 아산 시민으로 모두 줌바 댄스 관련자입니다. 이 인원이 대체 어디서 감염된 건지 최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었는데 그런데 지난달 천안에서 열린 전국 줌바 강사 워크숍에 참석했던 이 세종시의 한 강사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최초 진원제에 대한 실마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댄스 학원입니다. 지난달 15일 이곳에서 전국 줌바 댄스 강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당시 대구 등 8개 광역시도에서 2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천안과 아산 강사 5명이 지난달 25일부터 줄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종시에서도 이 워크숍에 참석했던 41살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시 강사가 접촉한 수강생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천안 아산 줌바 댄스 강사들과 세종시 강사가
지난달 15일 워크숍에 함께 참석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파악해가지고 검사를 요청드렸고 29명 중에 충남 5명, 타도 1명이 이제 양성으로. 워크숍 참석자 가운데 대구 지역 강사 3명 등 아직도 11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준바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대구시가 결국 신천지 측 성금 100억 원을 거부했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할 일은 방역대책 적극 협조라고 경고했는데 이 안동에서는 자가격리 기간에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안동시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인 업주 A씨는 지난 28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날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고 했거나 신천지에서 저 가게를 빌렸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70살 B씨는 지난달 28일 신천지 신도 명단에 올라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계속 일하다 사흘 뒤인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혀 몰랐죠. 네, 이 난리를 지기 전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안동시는 자가격리 중에도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한 2사람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점포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자가격리를 통보받으신 분들은 격리 장소에서 무단 이탈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안동시는 2사람과 밀접 접촉한 21명을 자가격리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4명 등 12명은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교육부의 휴원 권고에도 절반 이상의 학원들이 영업을 계속하자 정부가 휴원을 유도하는 강도 높은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휴업을 하지 않을 경우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는 건데 학원가는 이 손실 지원 없이 사실상 휴원을 강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학원가. 대부분의 학원들이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영어학원에서 학생 등 5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학원의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학원 휴원율은 30%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도 절반 이상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을 우려한 정부는 다음 주부터 휴원하지 않는 학원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현재의 현장 점검반을 확대 운영하며 대형 학원, 기숙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학원은 이름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원들은 손실 지원이 없으면 장기간 휴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적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죠. 학생들이 PC방 등의 위험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노출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학원이 더 안전한 것. 학생들은 학습 공백을 우려합니다. 아무래도 밀린 걸 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학업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더 받는 부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온라인 강의가 전부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학원에는 저금리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미국 크루즈선 승선자에 대해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헬기까지 투입해서 의심 증상자 위주로 검사가 진행 중인데 내일쯤 집단 감염 여부의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2의 일본 크루즈선이 되는 건 아닌지 유지연 기자가 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항북은 그랜드 프린세스호 갑판에 승객들이 대기하는 가운데 We are expecting a helicopter to land to bring us the virus test kits. 헬리콥터가 다가와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를 투하합니다. 승선자 3,500여 명 중 의심 증상자들이 검사 대상. 이 배에 71살 탑승객이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해상 대기 상태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For those passengers and crew
that have shown flu-like symptoms or may have been exposed to the virus. 일부는 이미 하선에 따로 마련된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내일 집단 감염 우려가 현실화할지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Majority of people on board are like over 70, so there's a lot of concern there. 사망자가 집중된 미 서부 외에 남부 테네시 등 미 전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22명이 나온 뉴욕주에선 50대 남성 변호사가 최소 17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The number will continue to go up. It must because we are continuing to test more and more. 현재까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5명, 사망자는 12명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일본 등 전 세계 102개국이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제한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벼랑 끝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4만 원대 국제선 티켓까지 내놓으며 생존을 모색하지만 이 위기는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탑승한 비행기. 대만의 이국적인 정취에 여행객은 빠져듭니다. 가오슝 메이루낭. 하늘에서 본 몽골의 초원에는 말들이 뛰놀고 유목민이 손 흔듭니다. 열흘 전만 해도 국내 항공사들은 취향지를 이렇게 적극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한 나라는 오늘로 102개국,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52%에 이릅니다. 항공업계 경영 수치는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좌석 공급 능력이 6주새 62% 급감하고 예상 손실액 3조 6천억 원, 항공권 취소 환불액은 3주새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완전 최악이야, 최악. 항공업계만큼 힘든 산업이 지금 없겠죠. 또 항공사들은 인력도 많으니까 고정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한항공은 LA, 보스턴,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등 미국과 유럽 노선 25개 중 19개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이스탄불과 바르셀로나, 호놀룰루, 런던 노선 등 전체 국제선의 50%를 줄였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은 11개 국제선 노선 전부, 에어부산은 32개 노선 중 28개, 진에어는 전체 노선의 50%를 폐지했습니다. 97,500원짜리 괌 편도 항공권, 38,400원짜리 후쿠오카 편도 티켓까지 나왔지만 공항 출국장에 사람이 사라진 지는 오래죠. 보시다시피 주기장엔 발목 낀 항공기들이 가득합니다. 자동차의 주차료처럼 이 항공기들은 하루 최대 200만 원의 주기장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운항을 안 해도 기본 유지비가 눈덩이처럼 굴러갑니다. 항공사들마다 희망휴직, 무급휴직, 무급휴가를 실시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대량 실업 우려는 갈수록 커집니다. 항공사들 진짜 답이 없어요. 현금으로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운영자금을 긴급히 요청을 하는데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전 세계 항공업계 매출 손실을 지난달 말 36조 원으로 전망했다. 2주도 안 돼 300%나는 134조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한다는 얘기죠.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래통합당 대구 경북 지역 공천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단행됐습니다. 비박 3선 강석호 의원과 친박 3선 김재원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이 공천에서 배제됨으로써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까지 포함하면 60% 정도 물갈이된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대항마로는 사선의 주호영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서 낙점됐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3선인 강석호, 김재원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경북 경주의 김석기, 구미갑 백승주, 대구 북구갑 정태옥, 달서갑 곽대훈 의원도 탈락했습니다. 유승민, 김강림 의원 등 불출마자 5명을 합하면 대구 경북 현역 18명 중 11명이 교체돼 물갈이 비율은 60%를 넘었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과 미래와 통합이라는 우리의 어떤 과제를 의지로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선의 주호영 의원은 옆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으로 옮겨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곽상도, 추경호 의원 등 현역 7명은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경북 상주 군위의 비례대표인 이미자 의원, 대구 달서갑의 이두아 전 의원,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등 여성 후보 3명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근으로 최근 입당한 이동섭 의원은 서울 노원 의뢰, 자유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 지역구인 대구 달서병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부산 3선 유재중 의원과 자유한국당 시절 영입 취소 논란이 일었던 박찬주 전 대장은 공천 배제됐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인사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 비하 발언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어차피 미래통합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니 손절해도 된다, 즉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아무리 코로나 환자가 늘어도 다른 지역으로 번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대구 경북은 어차피 미래통합당 지역이니 타 지역까지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상관없는 문제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쪽 여론을 보니 통합당만 줄기차게 뽑았는데 정부한테 바라는 게 많은 건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덕에 다른 지역은 안전하니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면서 통합당이 주도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이 올라온 시점은 민주당 대변인의 대구 봉쇄 발언 논란이 벌어진 이후입니다. A씨는 자신이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청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임명장도 공개했습니다. 대구 경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신중한 언행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조금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이런 분들이 표현에 있어서 절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상처가 되는 시기입니다. 장경태 당 청년위원장은 A씨가 정책분과 위원이긴 하지만 실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며 자체 윤리위원회 회부에 진상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어이가 없네. 영화 베테랑에서 악역을 빼어나게 연기한 유아인의 명대사죠.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맷돌에 뭘 가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자, 이 말 맞는 말일까요? 궁궐 추녀마루에 늘어선 이 잡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맨 앞이 삼장법사고 그 뒤로 손오공과 저팔계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서유기의 등장인물과 토속신을 화재와 귀신을 쫓는 상징으로 삼은 건데 이걸 어처구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궐 낙성식을 앞두고 잡상을 올리지 않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국어사전은 어처구니를 커다란 사람과 사물로 풀이합니다만 맷돌 손잡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반면 어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유아인의 설명은 틀린 셈입니다. 어처구니 없다와 어이없다가 같은 뜻이어서 혼동을 한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친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북한의 2인자라는 여동생 김여정이 겁먹은 개라고 청와대를 조롱한 지 하루 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에게 그 위로가 위로로 들리겠습니까? 마치 손잡이 없는 맷돌을 보는 심정일 겁니다. 어르고 뺨친다는 속담도 있듯 북한은 한편으론 빈정대고 또 한편으로
구슬리는 양동 기만 전술을 종종 구사해 왔습니다. 특히 뭔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먼저 더 강하게 나오는 식이죠. 하지만 이번 김 위원장 남매처럼 하루 사이에 극과 극을 오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언제 우의와 신뢰를 보냈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초청 친서를 무례하게 걷어차고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김 위원장은 왜 갑자기 위로 친서를 보낸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동안 북한 매체들이 밝힌 일부 지역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만 합쳐도 7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 여정은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과연 누구에게 더 어울릴지 생각해 봅니다. 3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걱정인데요. 주말에는 미세먼지까지 정체되겠습니다. 여러모로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남부 지역에서는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양이 매우 적어서 먼지가 해소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는 물론이고요. 우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껑충 올라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은 13도, 일요일에는 17도까지 오를 텐데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으로 약간 덥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른 지역은 청주가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가 14도, 대구와 울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서는 제주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파고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6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